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시리즈로 정부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정년은 저희가 60으로 잡혀 있지만 대법원 같은 데서 판결 나온 걸로 보면 노동연한 육체를 움직여가지고 근로 수입을 얻어갈 수 있는 연령을 65세까지 좀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현장에서는 벌써 70세, 길게는 70세 이상까지도 근무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용 인원들을 갖다가 60세 이상으로도 많이 확장을 해서 지원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좀 잘 이해하셔가지고 사업체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는 대상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하고요, 중견 기업 해가지고 두 부류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500명 이하 정도 되는 사업장이고요. 전문 교육 기술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정도 되는 사업장이고, 도소매업은 한 200명 이하 되는 사업장, 기타 업종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하 되는 사업장들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금 같은 걸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시면 대부분 요 규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은 주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일반 제조업 기준의 1,500억, 교육서비스업은 400억, 또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 올라가는 사업장들이신데요. 물론 중견기업에 들어가시면 해당 사업체들은 다 알고 계실 건데, 혹시 나의 사업장이 중견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중견기업 알림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www.mme.or.kr로 들어오셔가지고 대표님들의 사업장이 중견기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100인 이상의 기업 중에서 100인 이상은 이제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신고된 인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요,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20%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지원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하나는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 수준 및 조건입니다. 수준은 정년 이후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금을 나오는데요. 분기별로 9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월 30만 원씩이겠죠.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업장 내에 이런 고연령자 분들이 10분 정도가 계신다면 분기별로 900만 원씩 지원이 나온다는 거니까요. 그래도 작은 금액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잘 활용하시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원 인원 한도는 분기 매월 말에 피보험자 수의 평균 20%입니다. 이제 분기별로 가니까 세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달에 10명, 2월 달에 20명, 3월 달에 30명이면 평균 2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 20명에다가 9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지원 기간은 장려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최대 2년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고용 제도를 갖다가 도입한 이후로 2년 동안에 이 지원금이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지켜서 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청 신기는 그 제도 신청을 한 분기 말일에 다음 달 말일, 1월, 2월, 3월 달 분기 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 3월 말 다음 달이니까 4월 말까지 신청을 하셔서 수령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용 장려금을 계속 받으시려면요,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단절 없이 운영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의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또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지원 기간 기준일로부터 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기업 및 근로자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 요건은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 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을 한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한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을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이 있는 기업자들은 이제 정년 없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되거나 그다음에 계속 고용, 재고용. 그래서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유지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재고용을 하거나 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을 하는 경우에 이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로자 조건은 있습니다. 근로자 조건은 계속 고용 제도의 시행일 이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에 재직 중인 근로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정년이 도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제도가 2020년에 도입이 되면 그 대상자들이 대상이 된다 이러는 거죠.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시는데 요 계속 고용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계십니다. 요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용보험 가입일이 1년이 안 되신 분들, 1년 미만이신 분들, 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그다음에 혈족 및 인척 뭐 이런 분들이실 거고 그다음 외국인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거주를 인정받은 F2 그다음 영주에 대한 F5 그다음에 결혼 이민한 F6를 보유한 이분들은 해당 사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 최저임금 미만이죠. 2021년도 기준으로 8,720원인데 이 기준에 미달되시는 분은 해당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한 달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신 분 주당 15시간 미만일 때도 이 계속 고용 근로 제도를 그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월 임금이 지원 금액 미만. 지금 지원 금액이 월 30만 원인데요. 월 받으시는 금액이 30만 원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반대로 월 급여가 686만 원이 초과되시는 분들도 이 제도에 혜택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는요. 사업주가 계속 고용제도 시행을 1년 이상이라는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셔야 되고 이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고용제도를 갖다가 시행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재고용 의사가 있는 분들을 다시 재고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걸 명시하시고 그러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걸 지방노동청에다가요.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원과에다가 변경된 취업규칙을 갖다가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가 계속고용 근로자 정년 이후에 근무를 해가지고 임금이 나가신 분들을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다가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용센터에서는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성고용장려금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면서 특히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 좀 청장년이 유입되는 게 좀 힘든 상황이 많이 도래하고 있어가지고 고연령자 분들을 좀 많이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사업장에는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2021년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관련해서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이전에 시행되는 제도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정년에 도달한 고연령자들에게 지원을 해드렸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장은 원래부터 이런 고연령자들을 갖다가 많이 도입한 사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시행을 이전에 했었던 부분들까지 소급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좀 접하신 분들은 2021년 5월 달에 제도를 만들어서 6월 달 이후에 정년이 도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받겠지만 이 제도를 갖다가 작년도 2020년 1월 달에 만약에 시행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 도입되신 분한테도 이 제도가 그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정년 도래 근로자 모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경우 지금 60세가 넘어도 고용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 등의 계속 고용제도와 그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하고
적합한 정찰을 거쳐서 변경 신고를 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이거를 소급해서 신고를 하시라는 얘기죠. 1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은 지방관서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통해서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하신 자료로 증빙하시면 되실 것 같고, 10인 이하 사업장은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으로 증빙을 하시면 되실 것 같다. 그런데 이 2번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요, 200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정년이 도달한 사람들이 있는 분들에게만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어. 그럼 2019년도 이후에 정년이 온 사람도 혜택을 줘.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쉽지만 지금 이 제도를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신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실무적으로 진행하기 좀 어려우신 분 있으면 저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에 연락을 주시면 이런 업무를 갖다가 조언도 해드리고 대행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제도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작년도까지만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다가 좀 이 내용을 넣어놓는 이유는 혹시라도 대표님의 사업장이 2020년, 2019년도에 이런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셨다면 이 자금을 3년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취업규칙을 한번 돌아다 보시고 가능하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계속 고용 제도하고는요, 약간 좀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정년을 미설정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로 지원 기준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60세 이상이 1%이냐, 20%이냐, 23%이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이상으로 60세 이상을 초과로 채용하시면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갖다가 지급을 해드리겠다. 그 이전에 제도를 갖다 도입하고 있었다면 소급해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나 소급 기간이 3년이 있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계속 고용 제도를 운영하셨다면 요 제도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소급액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항상 저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에서는 회사에 필요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항상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직접 찾아서 챙기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정보도 안내해 드리고 또 실무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서류를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 또 조건을 맞추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또 업무 대행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결정하는 양정호 지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